이 대진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루이프의 드림팀 바르셀로나 대 펠레 산토스예요. 커뮤니티에 이 대진이 올라오자마자 이 팬들의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아니네요, 이거는. 근소한 차이거든요. 네. 정말 근소한 차이로 펠레 산토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네. 팬 여러분들은 네. 이제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볼 차례인데, 네, 이것도 풀타임 보셨나요? 다 봤죠. 역시 풀타임 장 위원님이에요. 아니 원래 요한 크루이프 바르셀로나는 네. 제가 이때 결승전에 갔던 삼프도리아의 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그때 사실 비디오로도 봤었고요. 92년. 네, 옛날에. 그리고 92년.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도 제가 몇 번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경기는 제가 아는데 그 앞에 다른 풀타임 경기들도 이번에 다시 봤거든요. 예. 물론 챔피언스리그 나중에 카펠로의 밀란에게 0대4로 0대4로 졸점 네, 끝에 네, 대패당할 때 그때 경기도 봤었지만 그 전 경기들 그 경기는 이번에 풀타임으로 또 다시 봤죠.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펠레 산토스도 봤고 풀타임. 그래서 제가 먼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개론적으로. 장 의원님이 항상 풀타임 보시는 노력에다 더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적어 오시는데 네. 저는 자료를 여태까지 잘 안 갖고 왔는데 어이.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아니 한 위원님 자료가 다 영어입니다. 오늘은 예. 갖고 왔는데 이게 그 산토스가 네.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시겠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를 풍미한 선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댓글 올려주신 분 중에 예. 공부와 운동이라는 님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 이분은 같아요. 전문가 수준이세요. 네. 펠레, 페페, 쿠티뉴, 코치뉴라고 쓰셨는데 네, 쿠티뉴. 아마 브라질 발음으로는 이분이 쓰신 게 쿠티뉴가 맞습니다. 더 네. 맞을 원래 건데 브라질 발음. 그냥 쿠티뉴라고 하자면 어쨌든 펠레, 페페, 쿠티뉴의 삼각편대는 당대 브라질을 넘어 남미 역대 최고 트리오. 남미 역. 남미 역대 최고 트리오. 그러니까 아마 같은 나라 같은 클럽 안에서 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MSN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그런 트리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끼리 뭉친 거고 이거는 아마 적어도 같은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이런 트리오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펠레 선수야 이제 세계 축구 황제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데 페페 선수도 그 당시 산토스 팬들에게는 펠레 이상의 존중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아마 산토스 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당대를 넘어 정말 역대급으로도 훌륭한 윙어일 뿐 아니라 당대 브라질에서는 최고의 윙어, 윙포워드는 페페다. 왜냐하면은 브라질 국가대표 그 당시에 이제 58년 뭐 62년 이때 브라질이 계속 월드컵 우승하던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항상 주전은 자갈루 선수였거든요. 우리가 감독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자갈루 선수가 페페 선수를 누르고 항상 브라질에서 중용됐던 이유는 사실 자갈루 선수가 전술적으로 더 유용한 선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예전에도 윙백 공격력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팀이었고 또 중앙 미드필더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격수 같은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갈루 선수가 윙에서 뛰지만 사실은 중앙 쪽으로 좁혀 내려오거나 또 윙백이 올라간 아래쪽을 커버해 주거나 이럴 필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브라질에서는 자갈루 선수의 그 전술적 다재다능성을 더 높이 사서 자갈루 선수를 대표팀에서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산토스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공격력으로만 보면 페페가 짱이야. 그러니까 역대급 윙어야. 그런데 아스날을 이적한 그 페페 아니고. 니콜라 페페 선수 절대 아니고요. 그 페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쿠티뉴 선수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월드컵에서 별로 못 본 선수 아니냐. 그런데 쿠티뉴 선수 조금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국가대표로 가면 또 레전드 바바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VA. 그러니까 펠레, 바바 뭐 이런 투톱하다가 펠레 선수 부상일 때는 또 아마리울두라는 선수가 또 펠레 자리를 메우고 뭐 그러는 바람에 애석하게도 국가대표팀에서는 본인의 부상도 좀 있었고 워낙에 또 당대 브라질이 레전드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또 좀 대표팀에서는 못 나왔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공격수 당대 쿠티뉴 선수가 정말 이 선수는 어떻게 불리냐면 펠레가 커리어 내내 통틀어 맞이했던 파트너 중에 가장 펠레와 교감을 잘 이뤘던 파트너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펠레가 신이면 쿠티뉴는 황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선수들에다가 중원은 누가 지키냐? 국가대표팀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던 G2라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선수는 가장 쉽게 말하면 그 9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쳤을 때 로이킨 같은 선수입니다. 거의 중원의 지배자, 뭐 또 엄청난 투쟁력, 게다가 공격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까지 보유한 G2 선수가 있었고 이때 또 유명한 수비 라인에도 뭐 칼벳이라든가
뭐 오른쪽 그 오른쪽에 리마라고. 예, 리마 대표 선수도 선수. 있고 또 도르발이라는 또 이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오른쪽 선수도 윙어. 기량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산토스 팀은 당시에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브라질이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던 시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브라질에서는 국가대표로 갔을 때는 뭐 사설 국가대표다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실제로 남미를 휘어잡았고 유럽 챔피언들과의 인터컨티넨탈컵에서도 이겼고 또 하나 산토스 팬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 예. 산토스가 당시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투어 프렌들리를 많이 했어요. 투어 프렌드. 네, 네. 그러니까 뭐 산토스가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도 온 적이 있는데 이 외신에 따르면 유럽 팀과의 경기만으로 국한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한 것도 포함이 네. 되는 거예요. 유럽 팀과의 72년에. 네, 경기로 국한하면 거의 200경기를 뛰었고 골은 200골을 넘게 넣었다. 와. 펠레 선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펠레가 골을 넣으면서 다른 나라 팀들을 이겼던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요거는 공식전은 아니죠. 공식전은 공식전. 아닌데 멕시코로 가서 클럽 아메리카를 5대 0으로 이겼고 불가리아 국가대표와 싸워서 2대 0 승리. 국가대표팀과 단일 클럽이 경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벤피카나 산토스나 뭐 뉴욕 코스모스나 이런 팀들이 오면 국가대표가 나가서 경기를 했으니까 이때는 그런 평가전이 많았는데 보타보그와 했는데 요거는 보타보그에는 가린샤 선수가 있거든요. 4대 1로 펠레의 산토스가 이겼고요. 59년에 인테르 밀란과 싸웁니다. 인테르 밀란에게 7대 1로 이기는데 여기서 펠레가 4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국가대표를 5대 2로 이기고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은 유명하지만 분데스리가 성립 이전에는 1860 뮌헨의 주인공이거든요. 예. 그 1860 뮌헨과 싸워서 1960년에 9대 1로 이기고요. 펠레가 여기서 3골을 넣고요. 벨기에 명문 안덜레흐트와 60년에 겨뤄서 6대 0으로 이겼고요.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에게 2대1 승리, 벤피카에게 6대3 승리, 유벤투스에게 2대0 승리, AS 로마에게 5대0 승리, 그 인테르 밀란과 61년에 다시 붙어서 4대1 승리. 그러니까 이게 산토스 팬들이 이때 산토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판타스티코스를 약간 변형시켜서 산타스티코스라고 불렀대요. 산타스티코스. 네, 산타스티코스. 환상적인 산토스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다 이겼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저 편집진에게 줄 겁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이게 어마어마한 자료- 자료세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평가전을 했던 그 프렌들리를 했던 자료들인데 산토스가 대체로 제가 보니까 승률이 유럽에 와서 이제 다른 팀들과 경기를 했을 때 통상 그래도 70%대 이상의 승률. 예,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낮으면은 뭐 60%대 후반, 높으면은 80%대 중반까지.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 와서 산토스가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9경기를 치렀거든요. 대부분의 평가전 상대는 벤피카였어요. 물론 다른 팀도 좀 섞여 있지만 그런데 포르투갈 팀과 9번을 싸워서 7승 2무입니다. 지질 않았네요. 네, 여기서는 뭐 36골을 넣고 17골을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산토스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봐라. 산토스는 그냥 역대 최강의 팀이야. 뭐 어딜 뭐 산토스한테 그러네요. 71년에 첼시에게 1대0을 이겼네요. 아, 첼시가 보였어요? 근데 요 71년이면은 우리나라 막 오고 그럴 때야. 우리나라 72년에 왔거든. 맞아요. 그거 막 한참 이후에. 그런데도 졌어?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산토스 옛날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토스가 5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배달처럼 다 때려 눕히고 다녔다. 도장 깨기를 물론 했네요. 진 경기들도 있지만 승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고 여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 때 네. 레알과 한번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건 어때요? 디스테파노 완전 전성기 아닙니까? 59년이면 저희가 아까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1959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테디움에서 5대 3으로 레알이 이겼습니다. 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왜요? 뭐냐면 한 번 어느 나라를 가잖아요. 그럼 최소 그 나라에서 4경기 정도를 합니다. 벨기에를 갔을 때 59년 5월 26일에 스탕다르랑 하고 5월 27일에는 안덜레흐트랑 하고 5월 30일에는 또 다른 팀이랑 하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너 경기를 한 나라에 가면 그냥 계속 하는데 네. 요때 레알과 붙을 때 산토스는 한 이틀 전인가 뭐 며칠 전에도 또 계속된 그 투어 일정을 하는 바람에 산토스는 좀 지친 상태였고 레알은 자존심을 걸고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장시간에 휴식을 하고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안 붙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이기고 나 이겼어 안 해. 근데 네, 그런 전설의 팀이 네. 산토스입니다. 저는 그럼 좀 약간 반대고 안 좋은 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프리스인데 산토스가 이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선 경기를 하고 돈 받고 다니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산토스란 팀이 그 당시로 얘기하면 뭐랄까 스폰서 뭐 이런 게 좀 셌나 봐요. 당연히 세겠죠. 예, 그래가지고 수입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관중들도 많이 모으고 왜 펠레가 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서로 돈 벌려고 다른 클럽들도 유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팀하고도 한번 해. 근데 이제 엄연히 얘기하면 이제 친선 경기고 예. 좀 느슨함, 경기력 또는 시즌 끝나고 이제 휴가 가야 되는데 또 경기를 치르고 가야 된다든가 선수들이 몸 안 만들어 놓고 약간 쉬다가 와갖고 경기를 한다거나 이런 팀들도 분명히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제가 그- 요거 한 줄만 그 장 의원님 요 말씀을 지지를 저도 해드리면 바르셀로나와 59년에도 하고 60년에도 하고 두 판을 하거든요. 59년 6월 28일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전에서 산토스가 5대1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상당 멤버를 리저브 선수들로 내보내요. 아 1.5분 예, 약간 그 이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이제 바르셀로나 누캄프를 방문을 하는데 산토스가 그게 1960년 7월 2일의 일인데 요때는 바르셀로나가 아까 그 인테르에 있었던 그 루이스 수아레스, 바르셀로나의 디스테파노라고 할 수 있는 라슬로 쿠발라, 쿠발라. 이런 선수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4대3으로 산토스를 이겼습니다. 브라질 내 기록을 보면 세리아에서 61년부터 65년까지 리그 5연패를 합니다. 펠레 산토스가. 그리고 68년에도 우승하고 또 주리그는 뭐 계속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인터컨티넨탈컵에서 62년, 63년에 우승합니다. 62년에 벤피카를 홈앤어웨이를 꺾고 우승하고 63년엔 밀란을 꺾고 우승하는데 보면은 이제 풀타임 경기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와 진짜 얼마나 잘하는 팀이길래 그러냐. 그래서 봤어요. 이제부터 내용이 너무 자 재밌을 이제 것 같아요. 풀타임 장 의원님의 자, 비판 얘기 한번. 벤피카 꺾고 우승할 때는 벤피카는 이제 구트만 감독 나가고 리에라 감독 시절인데 그 경기는 풀타임이 아무 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풀타임을 못 봤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 펠레 2골, 쿠치뉴 1골로 3대2로 이겼고 2차전은 펠레 헤드트릭 합니다. 5대2로 이겼습니다. 포르투갈 원정이었죠. 그렇죠. 이거는 예, 이제 포르투갈 그래서 원정에서 산토스 팬들은 그래서- 역사적인 경기로 요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시즌 갑니다. 또 인터컨티넨탈 이번에는 이제 지아니 리베라의 AC 밀란입니다. 리베라가 당시 슈퍼스타니까 리베라랑 펠레의 만남 이게 전 세계 스포츠지의 도배가 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너네가 만나서 매치를 하는구나. 이 경기 풀타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선발 명단이 최전방 쿠치뉴, 그 다음에 왼쪽이 11번 페페, 그 다음에 10번에 펠레가 공미, 8번에 맹갈비오가 또 역시 공미, 오른쪽 윙어 7번에 도르바오가 오른쪽 윙, 5번에 G2 역시 이거고, 오른쪽 수비수 4번에 리마, 키퍼가 지우마르 1번. 근데 요 전에 그 5월 달에 서도하고 A매치 있었는데요. 네. 브라질전. 그때 선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던 선수 중에 쿠치뉴, 페페, 펠레, 맹갈비우, 도르바우, G2, 리마, 지우마르 키퍼. 이렇게 8명이 선발입니다. 대표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월드컵 본선에 갔을 때는 요 선수들 가운데 일부가 좀 안타깝게 밀리는 경우가 네.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계속 안 뽑히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6월에 이제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갔는데 인터밀란하고 왔는데 인터밀란이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아까 이랬던 것처럼 야 얘네들 이러고 깝죽대고 계속 다니면서 뭐 하는데 눌러주자 하면서 그냥 완전 피지컬로 눌러버립니다. 네. 그 경기에서 0대2로 집니다. 산토스가. 그리고 네. 그 경기 끝나고 펠레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냐 그러고 막 주먹질까지 하고 그런 이게 대서특필됩니다. 상대 그 선수에게 마크맨 선수. 남의 도장에 가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야 그러면 인터컨티넨탈 컵이니까 AC 밀란, 리베라 AC 밀란도 제대로 나왔겠네. 풀타임 보자.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대표 선수 8명 네. 섞여 있는 선발입니다. 완전히 발립니다. 아. 펠레 전반에는 꽁꽁 묶여갖고 그냥 앞방 뭐 이거에 그냥 볼 다 뺏기고 피지컬에 밀립니까? 네, 확실히? 완전히 밀립니다. 이 멤버가 후반 가서 결국 그 딱 하나 왔어요. 펠레는 근데 역시 펠레더군요. 그 턴 동작해서 딱 하나 공간 나오니까 들어가서 오른발로 꽂아 넣었어요. 그렇게 만회 골을 넣지만 역시 4대2로 지죠. AC 밀란에게. 근데 그 만회 골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우 넣은 거예요.
완전 이게 AC 밀란 이제 홈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네. 완전히 눌려요. 그래서 야, 이 정도 피지컬로 지금 유럽 팀을 상대하겠다고? 기술은 있는데 이제는 산토스 홈으로 갑니다. 산토스 홈 마라카냥에서 경기를 합니다. 네네. 네, 펠레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아, 그럼 이거는 산토스 사람들은 굉장히 중시하는 팩트예요. 그렇죠. 펠레 없이 우리는 AC 밀란과 싸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알미르라는 선수가 들어가고 쿠치뉴, 페페, 맹갈비오, 도르바우는 그대로 출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도 전반에는 경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막 밀어붙여 밀란이. 근데 역시 1차전 원정 갔을 때보다는 산토스가 좀 잘합니다. 홈이다 보니까 역시 막 시속 게임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AC 밀란의 호세 알파니 선수가 헤딩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라 선수가 또 뒷공간을 파서 또 득점을 합니다. 넣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4대2로 이겼다가 6대2가 됐는데 후반 들어서 페페의 강력한 왼발 프리킥골 또 꽂힙니다. 거의 뭐 왼발킥만 보면 까를로스예요. 이후에 영상이 사라집니다. 아, 사라져요? 네. 영상이. 없어. 영상을 끊었어. 영상이 없어지고 코멘테이터 음성만 나오는 꼴로 대체를 합니다. 근데 그 라디오처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 지금 페페 선수 왼발 프리골 들어가잖아요. 예. 그 이후에 알미르, 리마, 페페가 또 연속골을 넣습니다. 똑같은 4대1을 만들어요.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리뷰 기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 당시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브로치라는 주심이 후반에 엄청나게 편파 판정을 했나. 그러다 보니까 막 이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당시에 막 욕설, 막 무슨 그래가지고 피파에서 예. 피파 주심에서 이 경기 이후에 물러납니다. 네. 편파 판정으로 편파 인해서. 판정, 엄청난 편파 판정이 있었나요? 근데 그럼 그 경기 보고 싶은데 후반 그래서 일부러 없애려. 영상을 안 올려. 영상을 안 주나 봐요. 얼마나 편파를 했으면 영상을 지워버렸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경기 끝나고 엄청나게 항의를 한 거예요. 밀란. 이거 완전 이거 게임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우리를 치면 진짜 무슨 뭐 드록바 선수가 막 이렇게 한 거지. 어? 한 거지. 그래갖고 야 그럼 어떻게 4대2 됐으니까 어떻게 할래? 그냥 다음 날 하루 쉬고 한 경기 더 합니다. 재경기 합시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라는 이름으로 마르카냥에서 그냥 또 재경기. 그 보면 산토스가 좀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자신들의 홈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생기고 거기서 달모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그 결승골 페널티킥 판정 때문에 체사레 말디니가 아시죠? 말디니 아버지. 말디니. 체사레 말디니가 엄청나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해요. 에이. 그리고 나서 1대0으로 이겨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황을 이렇게 기사들 리뷰들을 보니까 이거는 실력으로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이때 AC 밀란은. 엄청나게 어떻게 그거는 보면 심판도 2차전 같은 그치? 팀이었네. 중요한 건 2차전 때 펠레가 없었잖아요. 네. 그게 컸던 것 같고 그게 후반전 영상을 제가 봤으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텐데 영상이 없어. 후반전 그 이제 이후에 연속골 터질 때 그리고 나서 막 멘트로 대체를 해. 그러니까 영상을 왜 안 올리지? 여기에 대한 또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거지. 킹리적 가심.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보면 야 이거 완전 씹고 다녔네. 씹어먹고 다녔지만 결정적으로 클럽들이 각 잡고 붙었던 이런 경기들을 보면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겠다. 네. 펠레 산토스가 유럽 팀들을 다 씹어먹고 다닐 정도의 전력이었다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네요. 근데 또 우리 풀타임 장인님께서 또 보신 근데 경기로는 상대가 요한 크루이프 때 바르셀로나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네. 드림팀 바르셀로나. 그렇죠. 네. 이 팀은 제가 삼프도리아랑 결승전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봤던 91-92 시즌 같은 경우는 그때가 유로피어컵이란 이름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네. 그때 2차 조별리그 벤피카전이 풀타임으로 있더라고요. 2대0으로 이겼던 경기. 그 경기를 봤지만 그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크루이피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도 내용적으로는 맞물리지만 상당히 이 당시에 미카엘 라우드롭을 중심으로 상당히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상당히 변형적이고 유연한 전술을 잘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벤피카전이다. 2대0으로 이겼던 경기. 수베사라타 키퍼를 중심으로 일단 3백이 있습니다. 세르나, 쿠만, 무뇨즈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 홀딩 미드필더 과르디올라가 있고 그 위에 역삼각형으로 에우제비오와 아모르가 있고 터치라인 플레이로 스토이치코프가 왼쪽, 고이코치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엘 라우드롭과 바케로는
그냥 폴스 나인입니다. 네. 공격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역시 에우제비오 같은 선수의 역할은 지금으로 치면은 인버티드 풀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에우세비오 선수는 사실은 그냥 에우세비오 하면은 조금 알아먹기 좀 힘드실 수도 있어서 에우세비오 사크리스탄. 그렇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는 벤피카의 에우세비오가 아니고. 지도자가 돼 있는 맞습니다. 네, 사크리스탄 선수죠. 그래서 1차 빌드업 시에는 3-2 빌드업으로 가는데 이때 에우제비오가 왼쪽 윙백처럼 빠져서 삼각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빌드업이 되고요. 수비할 때 밸런스는 근데 뭐 팩 감독은 이제 여러 감독들의 전술을 차용해서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짬뽕해갖고 만든 게 지금의 맨시티지만 이때 이제 크루이프는 많이 진화를 시켰죠. 네, 미엘스 감독이 그래도 토대를 또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그 토탈 사커를 체계화를 시켜놓긴 했지만 역시 수비 전환할 때는 방만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분 경기를 할 때는 수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체계화된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이제 부분들이 보이긴 하죠. 과르디올라 감독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르셀로나 이미 뭐 다뤄지기도 했습니다만 맨시티와의 대결에서 바르셀로나와 이 당시 크루이프 드림팀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압박 전술의 차이예요. 바르셀로나는 사실 이른바 티키타카만 강한 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압박도 엄청나게 강했고 그것이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포지셔널 플레이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위치 선정 축구를 잘하면 당연히 패싱도 잘 될 수 있지만 압박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시 크루이프의 팀은 그런 정도의 조직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팀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히려 뭐 크루이프즘 하면은 이제 팬들이 높은 점유율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점유율의 어떤 그런 압도적 운영이라기보다는 이 팀 자체는 쿠만이 있기 때문에 쿠만 롱패스가 하나의 전술이에요. 그렇죠. 쿠만 선수가 상대가 들어올 때는 그냥 때려 넣으면 좌우에 있는 터치라인 플레이드 스토이치코프나 고이코체가 됐다 아니면 다른 선수들 이 됐던 간에 그 선수들이 이제 침투를 하면서 또 찬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 팀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운영이라기보단 기본적인 철학에서 이제 크루이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소유권을 잃었을 때 다시 찾아오는 압박. 이런 압박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제가 보면 경기 풀타임에서도 뺏기면 그래도 그 지점에서부터의 압박은 지금 현대축구처럼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높은 라인에서. 근데 이제 그 체계화된 압박이 여러 가지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운영에서는 무질서한 그런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팀 자체가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좀 높은 레벨의 팀을 가진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산푸도리아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좌우의 터치라인 플레이는 스토이치코프랑 바케로 선수가 한다고 보고 라우드롭, 살리나스 이 두 선수가 이제 공격수 역할이지만 역시 라우드롭은 폴스나인 역할이고 살리나스가 약간의 공격수와 오른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도 역시 난도 쿠만 페레르 이 선수는 이제 수비진에 있지만 위에 있는 가르디올라를 중심으로 후안 카를로스 에우제비오 두 선수 중에 이제 후안 카를로스가 약간 또 인버티드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베르토 네. 페레르 선수는 좀 정이 더 가시죠? 페레르 선수야 뭐 정이 더 가죠. 근데 이 선수도 난도하고 페레르 위치를 또 계속 바꿔요. 상황에 따라서. 원래 페레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른쪽 풀백 자원인데 네. 페레르가 오히려 왼쪽으로 가면서 난도랑 위치를 자주 바꾸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인 유연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 경기가 이제 연장전 산푸도리아가 잘했지만 오른발 프리킥골 쿠만 선수 팬들이 아시다시피 산푸도리아를 꺾고 우승을 하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크루이프의 전술은 저는 보면 그 당시로 치면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전술이에요. 그런데 망신을 당했던 93-94 시즌 카펠로 감독의 밀란 검 라리가 네. 4연패를 하고 호마리오 영입했던 시즌이에요. 네. 호마리오를 영입하면서 호마리오가 당시 라리가에서는 자국리그 득점왕을 하지만 근데 미카엘 라우드롭은 이제 호마리오가 들어오면서 약간 감독하고 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외국인 눈밖에 선수 쿼터 규정이 있는데 네. 그 라우드롭 선수가 점점 중요한 경기에서 찬밥이 따지죠.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 크루이프 감독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대립이 되지. 결승전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 경기는 팬들이 아시다시피 카펠로 감독의 AC 밀란에게 완전히 밀립니다. 바르셀로나 피지컬적으로나 뭐 이러면서 완전히 밀립니다. 근데 뺏기고 역습 맞고 뺏기고 뺏겨. 역습 맞고. 그래서 이제 0대4로 대패를 당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0대6도 될 뻔했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 정도로 완전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호마리오가 들어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형화된 4-3-3 형태가 돼요. 쓰르기, 나달, 쿠만, 페레르 이러한 포백에
바케로, 과르디올라, 아모르가 있으면 베기르슈티냐하고 스토이치코프가 있고 호마리오는 그냥 전방에 있는 거예요. 저는 크루이프 감독이 사실 자신의 색깔을 내려면 미카엘 라우드롭 같이 프리하게 움직여주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미카엘 라우드롭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크루이프의 결정적인 수죠. 자기 축구를 못하는 거죠. 카펠로의 밀라는 당시에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강화시킨 전술이었거든요. 허리에 데자이 선수가 허리로 들어가고 보반을 측면 미드필더로 놓고 사비치비치를 마사로와 함께 전방에 투입하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죠. 피지컬과 속도가 아주 좋은 팀이죠. 그렇죠. 그 팀을 상대로 이런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라우드롭의 영향력이 이때 풀 경기를 전체적인 리그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미카엘 라우드롭이 있어야 예전과 네. 같은 그런 유연한 전술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야 당시에 밀란의 카펠로의 밀란 정도를 상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패착이죠. 그래서 라리가에서는 리그 우승을 계속 연패를 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는 막판에 와서는 크루이프가 이거는 이름값을 못한. 하지만 2시즌 유로피언컵 때 그 모습은 이거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전술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펠레 산토스와의 대결을 붙여놓으면 다른 팀이 여기 붙었으면 펠레 산토스랑 저는 다른 팀 편. 다른 팀 편을 뒀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얘 마음을 알 것 같아.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야 그래 기록 믿어줄게. 산토스로 갑니다. 야, 산토스로 장 의원님을 가졌고. 저도 약간 동의하는 한 의원님도. 그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바르셀로나 축구를 연상을 할 때는 지금에 비하면은 조금 느슨한 팀이었던 거는 맞고, 그러니까 아까 물론 압박도 이제 여럿이서 막 때로 달려 들어가서 뭐 열심히 잘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무질서함 내지는, 그리고 수비가 잘 안 될 때는 요즘의 팀들에 비하면 간격이 좀 지금보다는 넓은 팀이에요. 뒷공간도 물론 당연히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펠레 선수, 페페 선수 이런 선수들의 그러니까 시대 보정을 한 위력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산토스의 수비의 그 구멍을 공략하는 골수보다는 그래도 당시에 산토스 멤버들이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상대로는 골을 한 골이라도 많이 넣지 않았을까. 더 넣을 수 있다. 저는 이 매치업이면 한 4대3 정도로 산토스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네. 두 위원님의 결정은 펠레 산토스의 손을 들어주셨고, 커뮤니티의 팬 여러분들도 펠레 산토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건 만장일치로 펠레 산토스가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를 꺾고 8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치업이 된 게 말씀하신 대로 유럽 5연패 레알 대 펠레 산토스가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 뭐 리버풀 대 유벤투스 우리가 시대 비슷한 팀들끼리도 좀 몇 번 만났잖아요. 예. 좀 전에 했던 예를 들어 인테르와 레알 같은 경우도 얼추 또 시대가 비슷한 팀이고. 펠레 산토스의 제가 본 경기 말고 니스전이나 이런 경기 말고 다른 경기 풀타임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장 의원님께 좀 알려주십시오. 제보를 해주세요. 제보에 저한테 좀 주세요. 전 성격이 확인을 제가 해봐야 하는 성격이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제가 저희가- 몇 경기를 더 보고 싶으니까. 근데 너무 또 좋은 자세. 너무 도 좋죠. 좋은 태도입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이런 거 주어질 때 내가 안 하면 언제 해보겠어? 평상시에 잘 안 보거든. 옛날 내가 안 본 경기들을. 역시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럽 5연패 레알 대 다음은 펠레 산토스가 8강 대진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 주에 대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월요일에 커뮤니티에 또 투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대진은 미켈스의 아약스 대 골든볼 트리오 맨유, 이렇게 대진이 있고요. 예, 요 팀들도 전성기가 일치하진 않지만 얼추 그래도 60년대 말의 팀, 그리고 60년대 비슷한. 말에서 70년대 초반의 팀이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데, 여기다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989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시키겠습니다. 포함.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 미켈스 아약스, 골든볼 트리오 맨유, 트래블의 9899 퍼거슨 트래블의 퍼거슨의 맨유, 네, 요거까지 세 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자, 이게- 그 다음 대진은 지단의 3연패 레알 대 사키의 밀란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재밌을 거다라고 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대 레전드 팀 대 80년대 후반에
또 패러다임 형성에 크게 공헌했던 예. 과거의 레전드 팀의 대결이죠. 난 이미 다 정했어. 아니 정하셨는데 또 풀타임 보고 바뀌시는 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 예. 이미 싹 정했었어. 지금 사실 그거 들어가고 있어. 아, 그래요? 결론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보고 그래도 결국 그거가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대한장 파티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